여야 모두 총집결, 승부처 경기 백병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에 총집결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면 보실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탈환이 완벽한 정권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민주당에 가서 꼬리 내리고 이재명이 아바타 그런 점에서 뒤에 쫄쫄쫄쫄 이런 모습으로 경기도지사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영납이 됩니까? 김은혜 후보님이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간절한 후보 김은혜 후보입니다. 제가 정부와 함께 설득해서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가 어렵다, 경기도는 꼭 사수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읍소하는 유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여왕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출세하다는 결국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알 수 없는 막판 경합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여야 모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경기도민 참정권 행사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다. 박지원,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경기도 예산 관리하겠나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동연 후보는 아예 재산 축소 공고문을 붙이고 유세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을 두고 여야 간에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나는 판사했던 사람이다. 김은혜, 고의성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될 여지가 없다. 고의성이 없다. 실무자의 착오다. 이소영, 저는 김현장 변호사했던 사람. 판사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감 떨어지셨을 텐데 판사 팔이 거짓말 그만하라. 라고 굉장히 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신고 내용 그대로를 실무자가 그대로 제출한 거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항목을 뺀 게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 경기도 시민의 참정권을 위해를 가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죠. 16억 가까운 그 금액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한 의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TV토론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이거 왜 누락을 해서 신고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사실상 안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TV토론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에 선관위에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원회에 공지가 올라갔고 오늘 투표소에 가보면 경기도에 있는 많은 투표소에 6장 이상의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허위사실로 판명이 됐다라는 공고문이 붙기 때문에 이거 유권자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건 고의로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때에 준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선거 때에는 이 평가액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선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겼었다. 그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다.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재산 신고가 이제 축소 신고가 됐던 내용들 때문에 아마 공고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판단하고 선거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재산을 일부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 실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던 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 하나를 이제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딱 잡아서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 가는 민주당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경기도민의 삶에 관해서 민생을 다루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면에서 시작과 달리 점점 시기가 지날수록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해내고자 민생의 삶과 관계없는 네거티브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비춰집니다.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네거티브로 김은혜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김은혜 후보가 초창기부터 선거운동을 치러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선인 대변인까지 지내면서 가까이 새 정부와 함께 경기도를 힘있게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삶과는 좀 관계가 없는 방식의 정치 공세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김동연 후보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등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네거티브 뒤로 좀 물려내고 정말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점 매우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네거티브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5억 재산 신고 누락하지 않았냐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은혜 경기도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라고 얘기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신은 5억 왜 누락했냐. 2020년 3월 26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산 변동 신고 시 채권 5억 5천만 원 누락해 실제 1,500만 원 세금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고의가 아닌 실무자 착오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 김은혜 향한 민주당 비판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냐. 본인 과거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김은혜 공격 앞장서는 표리부동의 전형 고농축 구태정치다. 고농축 구태정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두 분 다 항변 내용은 똑같아요. 고의가 아닌 실무자 착오다. 그러면 김은혜 후보의 재산 착오와 이재명 후보의 그 신고 누락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뭐 둘 다 불성실 신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김은혜 후보의 불성실 신고가 덮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후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니네 후보도 잘못됐지 않냐.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군다나 김은혜 후보는 토론에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인데 8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네거티브하고 다르냐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런 문제가 있음을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를 뭔가 불성실하고 잘못된 신고를 했으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도지사 후보가 그런 태도가 맞지. 조사해가지고 당신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실제로 아마 문제가 되면 토론이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그런 그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과연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논박이 있지만 김은혜 후보도 그런 논박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방어를 자기 재산도 모르는 사람이 뭐 경기도 예산을 뭐 서울시만 해도 40조가 넘는 예산을 할 텐데 경기도도 그런 준하는 큰 예산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은혜 후보가 부잣집에 시집 간 것 같아요. 예. 그 남편 재산인 것 같은데 그 공직선거법 110조의 2조에 보면 선관위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갖다가 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후보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16억 누락한 거는 객관적으로는 거짓으로 공표된 것이다. 그 누락한 거는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250조에 나와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이러한 객관적 사실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선될 목적이라고 하는 주관적 그 요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의가 필요한데, 이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것이냐 없었다라고 볼 것이냐는 사람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례들을 쭉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판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경력, 특히 이제 학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재산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없었는데, 하나가 제가 찾은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차명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차명 예금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16억이라고 네.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그 김은혜 후보 측, 특히 이제 남편 측에서는 1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뭐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그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판사 출신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의원이 서로 감떨어졌다 아니다 막 이런 공방도 벌여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판사 출신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유죄될 여지 없다라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나 김현장이야 하면서 판사팔이 거짓말이다라고 사실은 이 법조 선배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는데, 현직 변호사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의 공방은. 저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굉장히 엄격해서 웬만하면 이거는 처벌돼야 된다. 변호사는 뭐 김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클라이언트를 그 변호해주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 입장이 반대가 된 것 같다. 조금 우습게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고발한 대목도 있습니다.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김은혜 후보 캠프,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 시절 이례적 절차를 통해 측근 업체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국고손실죄 검찰에 고발한 상황. 김동연 명절 선물 세트 계약은 국가개혁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때 명절에 이제 선물 세트를 보내는데 이제 측근이 회사에 몰아주기로 했다라는 게 김은혜 후보의 의심인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총리로 지냈던 기간 동안 명절 선물 세트를 보내는 금액,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걸 측근이 있는 업체에 몰아주겠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소고기 그리고 초밥에 대한 법카 논란 아닙니까? 소고기, 초밥, 법카. 그러니까 실제로 지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사용하게 됐던 법인카드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예. 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공직자 신분으로 있을 때 국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측근에게 뭔가 일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몰아주게 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경기도지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동연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지난날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결되는 의구심들을 시민들, 도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오늘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편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그 관료였을 때 의도적으로 측근에게 몰아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서 고발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수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선거 전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서 제가 좀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김동연 후보 측의 김은혜 후보를 향한 여러 정치 공세들이 이어지면서 맞불 작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런 내용들이 선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의혹에 대한 김동연 후보의 해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허위 재산 신고를 허위로 축소했니 많이 이 논란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막불 작전으로 이렇게 네거티브를 임싸는 모습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소고기, 초밥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숨긴 게 뭐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던 그 검찰총장이 147억 원의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썼던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이 크냐 아니면은 소고기, 초밥이 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고기나 초밥이 더 와닿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네거티브를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맞불 작전으로 네거티브성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식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스튜디오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